정글은 초록빛의 고대적이고 맥동하는 괴물이었다. 굵고 비틀린 덩굴 모양의 발톱들이 나를 붙잡아 어두운 배로 끌어들이려는 듯했다. 숨이 막히는 습기는 내 피부에 들러붙는 축축한 장막이었고 타오르는 열기는 관자놀이를 쿵쾅거리게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침묵은 발밑에서 부서지는 잎사귀 소리와 숲 깊은 곳까지 메아리치는 매미들의 끊임없는 단조로운 합창으로 깨어졌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다. 아마도 문명으로부터의 도피, 잃어버린 의미를 찾기 위한 탐색, 또는 단순히 야생의 자연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잔인한 아름다움과 미스터리의 약속을 지닌 정글이 내 목적지였다. 며칠 동안 길을 잃고 헤매었으며 오직 직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만이 나를 이끌었다. 배고픔과 갈증이 나를 괴롭혔지만 모험의 아드레날린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길이 굽이칠 때마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긴 산책 중 한 번 그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무성한 식물들 사이로 더 짙은 녹색 얼룩이 보였다. 호기심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얼룩은 더욱 뚜렷해졌다. 마침내 공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앞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마을이 서 있었다. 지프로 덮인 거친 재료로 지어진 집들이 중앙 광장을 둘러싼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내가 알던 모든 것과는 달랐다. 그들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어두운 피부에 크고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지고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처럼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들의 몸은 이상한 그림과 부적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눈을 고정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무반응성과 무기력함에는 뭔가 음산한 기운이 있었다.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으려 했다. 모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고립감이 점점 강해졌다. 나는 마치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세계에 침입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졌고 습기 찬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다. 그림자들은 길게 늘어나면서 형태를 왜곡시켜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들이 나를 엿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그것은 밤을 가로지르는 노래, 애가처럼 들렸다. 그 멜로디는 이상하고 최면적이었으며 나를 중앙 광장으로 이끌었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의식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들의 동작은 거의 기계적으로 일치했으며 얼굴은 황홀함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모닥불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며 집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비이성적인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그 의식은 내가 알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춤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으며 그들의 눈은 불빛에 반짝였다. 나는 정신이 무너지고 이성이 나를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상한 힘을 발휘해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렸다. 정글은 악몽 같은 그 장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와 마을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고 그와 함께 안도감이 느껴졌다.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은 밤의 안개 속에 삼켜져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나 환각이었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나를 괴롭혔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될 수 없음을 알았다. 이전에 나에게 적대적으로 느껴졌던 정글은 이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 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평화는 여전히 멀리 있었다. 모닥불 주위에서 춤추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밤낮으로 나를 따라다녔으며 나는 그 미스터리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임을 알았다. 정글은 끝없는 미로였고 나의 영혼을 잠식하는 초록색 악몽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나무의 가지들은 마치 나를 붙잡아 숲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려는 팔처럼 보였다. 배고픔과 갈증이 나를 괴롭혔지만 공포가 더 강했다.
재단 위에서 본 그 미라화된 형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나는 마을 사람들이 나를 제물로 삼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글을 걷고 있을 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나를 마을로 이끌었던 그 탄식 같은 노랫소리였다. 그 멜로디는 마치 저항할 수 없는 부름처럼 최면을 걸었다. 이유도 모른 채 내 발은 다시 그 빈터로 나를 이끌었다. 마을은 거기에 있었다. 지난번과 똑같이 집들, 모닥불,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분위기는 더 무겁고 춤은 더 격렬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더니 그들의 눈에 번쩍이는 광신적인 열정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렸지만 그들이 더 빨랐다. 곧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내 주위에 원을 그리며 나를 포위했다. 내 어깨에 창끝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고통은 극심했지만 나는 계속 달렸다. 숲은 나의 유일한 동맹이었지만 그 굽이진 길들은 나를 숨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갑자기 나는 발이 걸려 넘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다가왔고 그들의 얼굴은 증오와 만족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칼날이 내 목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어디선가 그 미라화된 형상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내 마지막임을 알았다. 나는 눈을 감고 최후의 일격을 기다렸다. 하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다. 나는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서 멀어졌고 그들의 얼굴은 놀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한 형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한 여자였고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고 깊은 푸른빛의 눈동자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나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서 손짓 하나로 그들을 물러서게 했다. 그녀의 눈이 나를 응시했고 나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나와 함께 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존경이 담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정글 깊숙한 곳, 햇살이 결코 닿지 않는 숨겨진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통, 복수, 그리고 광기의 이야기였다. 그녀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된 고대 부족의 후손들이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정글에 몸을 숨겼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점점 더 어두운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부족의 지나친 행위를 막으려 했던 사제 계열의 마지막 후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추방당했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재단에 있던 미라화된 형상이 부족의 지도자였고 권력과 복수심에 물든 남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선택되었다고 했다. 그 여자는 나에게 은신처와 보호를 제공했지만 나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정글이 나를 부르고 있었고 나는 계속 나아가야 했다. 떠나기 전 그 여자는 나에게 어둠의 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상징이 새겨진 부적을 주었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있든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을 목에 걸고 나는 여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의 여정을 계속했다. 정글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목에 부적을 걸고 나서 이상한 힘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졌던 정글이 이제는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위험하다는 느낌은 줄어들고 희망은 커져갔다. 그 여자는 외부 세계로 나가는 오래된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길은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나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여정은 길고 험난했다. 정글은 무자비하게 나의 체력을 시험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배고픔과 갈증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 마을과 그들의 소름 끼치는 의식에 대한 기억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어느 날 밤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나를 창으로 찔렀던 마을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두려움도 깃들어 있었다. 그는 여자가 붙잡혔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나는 마을에 몰래 들어갔다. 의식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황홀감에 일그러져 있었다. 원의 중앙에는 여자가 기둥에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다. 나는 전투의 함성을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공격했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부적과 그 마을 사람의 도움 덕분에 나는 여자를 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마을을 빠져나와 분노에 찬 마을 사람들에게 쫓겼다. 우리는 정글을 가로질러 달렸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마침내 우리는 여자가 묘사했던 길에 도착했다. 우리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다. 정글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우리는 매번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까 두려웠다. 그러나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마침내 문명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정글에서의 삶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나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 여자는 정글에 남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소름 끼치는 의식을 포기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감사했고 그녀의 용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나의 길을 계속 나아갔다. 정글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이 교훈들이 평생 나와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모험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목에 부적을 걸고 나서 이상한 힘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졌던 정글이 이제는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위험하다는 느낌은 줄어들고 희망은 커져갔다. 그 여자는 외부 세계로 나가는 오래된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길은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나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여정은 길고 험난했다. 정글은 무자비하게 나의 체력을 시험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배고픔과 갈증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 마을과 그들의 소름 끼치는 의식에 대한 기억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어느 날 밤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나를 창으로 찔렀던 마을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두려움도 깃들어 있었다. 그는 여자가 붙잡혔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나는 마을에 몰래 들어갔다. 의식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황홀감에 일그러져 있었다. 원의 중앙에는 여자가 기둥에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다. 나는 전투의 함성을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공격했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부적과 그 마을 사람의 도움 덕분에 나는 여자를 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마을을 빠져나와 분노에 찬 마을 사람들에게 쫓겼다. 우리는 정글을 가로질러 달렸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마침내 우리는 여자가 묘사했던 길에 도착했다. 우리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다. 정글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우리는 매번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까 두려웠다. 그러나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마침내 문명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정글에서의 삶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나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 여자는 정글에 남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소름 끼치는 의식을 포기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감사했고 그녀의 용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나의 길을 계속 나아갔다. 정글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이 교훈들이 평생 나와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모험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문명은 나를 다시 받아들였지만 정글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 마을과 그들의 끔찍한 의식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특히 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악몽이 나를 다시 그 공포의 장소로 데려갔다. 나는 삶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 경험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나는 그 여정의 흉터를 안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나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 역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나의 기억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정글은 나에게 삶의 가치를, 우정의 중요성을,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정글은 또한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어두운 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과 우리 각자 내면에 숨겨진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준 부적은 나의 행운의 부적이 되었다. 나는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그 경험과 나를 살아남게 해준 힘을 상기했다. 수년이 흘러 삶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나는 결혼했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글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가끔 주말이 되면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과 교감했다. 그런 방문 중 한 번, 나는 나를 정글 밖으로 인도했던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을 따라가자 마을이 있던 빈터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자연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했고 마을은 이제 단지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나는 모닥불이 타올랐던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정글의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고 순간 나는 다시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 젊은이가 되었다. 눈을 떴을 때 평화로운 감각이 나를 감쌌다. 정글은 나를 치유했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마을과 그들의 끔찍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모닥불 주변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공포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정글이 나에게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삶은 도전과 위험으로 가득한 여정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움과 희망도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은 항상 길을 찾는다. 정글이 나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었고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을의 그림자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겠지만 그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보다 더 강하며 삶은 계속된다.